창의적 사고, 비판적인 사고, 네네. 문제 해결력, 네네. 사실은 수행평가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이런 네.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학교 수업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 네. 킹스스피치에서 가르쳐주죠. 여기서 저희끼리 얘기해요. 저희끼리. 이거는 네, 깨알옹고. 수행평가 반영 비율에 대해서 각각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수행평가 어떻게 확대되면 좋을까요? 방법 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그것들이 연초에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충분히 전체에 혹은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문제점이 좋은 점, 개선점으로 다가왔어요. 네네네. 대표님이 하시는 오늘 일 열심히 네네네. 네. 근데 일단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 중등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네. 상대평가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 아이의 대학의 레벨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면 조금 더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지필고사의 어떤 비율이 좀 늘어나고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로 다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역량을 수행평가로 좀 보완하는 그런 정도로 그림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상담하려고 애들 만나보면 정말 지필고사 되게 잘 보는데 숙기가 없어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거나 이런 게 되게 부족한 아이들, 뭔가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뭐 이런 학생부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행평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뭐 배워왔던 것들을 잘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잘하지만 이런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면 좀 지필고사 수행평가의 비율이 좀 안정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어떤 그런 거에서 필기고사 형태의 중간 기말 지필고사가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것들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수행평가 조금 적은 그런 모습이 현 상태에서는 더 균형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열심히 그냥 내성적이고 궁금한 아이들은 불리한 거 아니냐. 사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선생님이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형화된 평가 방식에 아이들이 맞추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이 다니면서 다 관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수행평가의 본질을 조금 호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다니면서 이 아이는 뭘 잘하지? 얼마만큼 1년 동안 나와 같이 있으면서 성장했지? 이런 얘기들이 수행평가에 담기면 훨씬 더 긍정적이 될 텐데 아이의 집중력이 더 좋아졌어. 내성적이면서도 과거에는 그렇게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없었는데 집중력이 좋아졌다. 네. 아니면 성적이 좋아졌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지식도 평가를 해보니 지식 자체가 예전에는 쪽지 시험이 70점이었는데 지금은 90점, 100점으로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평가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선생님이 관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수행평가에 내재되어 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되게 이상적이고 그쵸, 아이디어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상적이고 아이디어한데 과연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구조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은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꼰대이가 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의 연령대가 뭐 저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아래시다면 그분들 자체가 수행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수행평가 늘어나면 이분들에게 그게 다 짐이고 부담이고 스트레스인 거죠. 이상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내가 수행평가를 안 해봤는데 내가 그걸 알고 평가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 문화를 바꾸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이제 수행평가 늘어나고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정책이 가고 있다 보니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실제로 지금 이 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애들이거든요. 수행평가가 과목당 2-3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2-3개가 다 언제 몰려있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시작하는 고기에 다 몰려있다고. 그 2달 사이에 10몇 개의 수행평가를 해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수행평가를 하는 기간이 기말고사 준비하는 겹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은 1-2시간 자거나 2-3시간 전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인 논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는 수행평가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맞을까요? 뭐 하여튼 오늘 뭐 제 생각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되게 긍정적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평가되는 건 옳지 않고 사실 수행평가 중에서도 지필고사와 유사한 형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단원평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볼 때 수행평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행평가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PPT 만드는 법 없잖아요. 뭐 교육과정에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결력 이런 과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수행평가로 그런 실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 역량이 높은 아이들은 그런 게 대응이 잘 되는데 부족한 애들은 그거 따라가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라면 일단 학교에서 수행평가 설계가 되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니더라도 지식의 양을 뭐 단원평가로 짧게 잘라서 체크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수행평가의 어떤 단계를 설계해도 좋고 뭘 설계해도 좋겠지만 수행평가를 잘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과정을 잘 따라가 보니 수행평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설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필고사와 뭐 약간 균형을 잘 이루는 수행평가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큰 개념으로 가면 상대평가랑 수행평가는 잘 안 맞는 구조다. 30초 넘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좀 네. 내신의 절대평가라는 어떤 큰 틀 방향이 어떤 설계되어 있다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수행평가의 확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시대적인 흐름이나 평가의 방향은 맞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함께 있어야 될 부분 같고요.